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1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 전체 구성은 A4 용지로 설정을 하고 총 6개의 슬라이드 중에서 2번에서 6번까지는 제목과 하단 로고 그리고 배경을 넣어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페이지 139페이지고요.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열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선택하고 딜리트해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에 A4 용지 가로인 거 확인하고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총 6개의 슬라이드 여서 1번을 누르고 1번 슬라이드를 누르고 엔터를 5번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그럼 총 6개의 슬라이드가 나오고요. 잘 보면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부터 6번째는 제목 및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6번째 슬라이드까지 어떤 도형이 나오고 로고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보면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 목차 뒤에 있는 도형이 있고요. 목차 글꼴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로고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숫자, 쪽번호까지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에 설정하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였죠.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지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모든 걸 동일하게 하겠다 라고 해서 가장 먼저 있는 슬라이드를 눌러주고요. 레이아웃 슬라이드입니다. 도형을 그리기 전에 먼저 글꼴부터 설정하겠습니다. 글꼴은 제목 글꼴 맑은 고딕 48항으로 되어 있으니 홈 탭에 가서 맑은 고딕 40에 파랑 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도형 그릴게요. 삽입 탭에서 도형 평행사변형 선택을 해주고요. 눌러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도형은 항상 저희 테두리가 있었죠. 더블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그리고 두께는 4분의 3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으니 컨트롤 누르고 내려주고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양쪽 끝을 동시로 줄이기 위해 컨트롤 누르고 줄여줍니다. 자, 이제 글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글자를 맨 앞으로 보낼 거예요. 먼저 도형을 좀 연하게 해볼까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 뒤에 있던 상자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이고요. 위에 얹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왼쪽 하단에 로고 넣을게요. 삽입 탭에서 그림 그리고 여기 폴더 위치는요.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들어있죠. 여기에서 이번에는 로고 1번을 가지고 옵니다. 색 누르고요.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고 회색을 지워주면 투명한 색이 되고 하단 왼쪽 밑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쪽번호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니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요거는 마우스 가만히 올려두면 제목 슬라이드라고 나오고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거 눌렀을 때 저희 첫 번째 화면에는 요 도형과 로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배경 그래픽 숨기기 하여 감추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슬라이드 마스터는 끝났고요. 끝났으면 마스터 보기 닫기. 자, 그럼 다음과 같이 모든 페이지가 동일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아직 저희는 쪽 페이지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삽입에 들어가면 슬라이드 번호 눌러주고 나면요.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목 표시 안함 선택을 해주고 모두 적용 눌러주면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6번째 슬라이드까지 쪽번호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전체 구성을 끝냈으니 슬라이드 1번부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가장 비슷한 모양을 갖춘, 저는 평행 사변형을 선택을 할게요. 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전편집 클릭을 하고 똑같이 조절해주면 되죠. 컨트롤 누르고 조절하면 저와 같이 되고요. 빼게 되면 한쪽만 움직이게 됩니다. 컨트롤 눌러서 조금 조절을 하고 조절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여기 모양이 이상하죠? 그래서 약간 둥그스름하게, 여기도 약간 둥그스름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가 너무 크다라고 싶으면 전편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넣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그림. 이번에는 그림 2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25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워드아트 삽입을 해볼게요. 삽입에서 워드아트. 저는 항상 이걸 넣거든요. 요걸 넣어주고 글자 색은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텍스트 채우기죠. 왼쪽에 있는 건 도형에 관한 거예요. 검정. 테두리는 들어가 있으니까 테두리 없음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글자를 넣어준 후 테두리를 선택해서 홈 탭에 도둠 굵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서식 탭에서 도형 효과 아니에요. 텍스트 효과 반사 전체 반사 터치라고 되어 있네요.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는 문제가 끝난 거고요. 화면에 보기와 같이 문제와 같이 할 경우에는 텍스트 효과에서 하나 더 주어야겠죠. 변환. 자, 똑같은 모양을 찾습니다. 이거랑 똑같네요.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찾을 경우에는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밑에 아래에 있는 그림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책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변환을 해주고 나면 크기 조정이 가능하니 크기 조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왼쪽 위에 로고를 넣겠습니다. 삽입 눌러서 그림, 그 다음에 로고는 1번. 자, 색 눌러주고요. 투명한 색 설정 클릭 해주면 되죠. 자, 왼쪽 위에 있고 크기는 적당히 줄여주면 됩니다. 자, 1번 첫 번째 슬라이드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이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따로 해줄 건 없고요. 그죠? 자, 그림 삽입을 먼저 해준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형 그리고 글자 그리는데 상단에 보면 도둠 24 검정입니다. 요거 꼭 빼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한 번씩 확인해서 다 바꿔주세요. 그래서 저는 얘를 제일 먼저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목부터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 눌러서 그림 5번이죠. 그림 5번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고 오른쪽 위에 자르기 눌러서 테두리 가지고 다음과 같이 바탕 클릭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자, 크기 조절은 왼쪽에 있는 도형 그린 다음에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그릴게요.
요번에는 삽입 도형 눌러서요. 똑같은 도형 선택해서 그려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서식 도형 윤곽선 검정색 두께 4분의 3 저는 색상도 연하게 맞출게요. 자, 이거를 글꼴까지 해서 글꼴은 도둠 24 그리고 검정이죠. 자, 이 상태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기본 도형 그리고 삽입해서 도형 다시 눌러서 화살표죠. 요번엔 화살표 동일한 걸 찾아주고요. 그려줍니다. 회전은 초록 색깔 눌러서 드래그 하면서 위치를 변경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색상은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요. 선택이 안 됐죠. 선택 제대로 하고 컨트롤 D 해서 갔다가 위치에 놓고 컨트롤 D 누르면 복사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글자까지 입력을 합니다. 자,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그림도 어느 정도 크기를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하이퍼링크 이거 범위 잘 선택해줘야죠. 하이퍼링크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3으로 이동하겠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슬라이드 2번은 완료가 되죠.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3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진행하겠습니다. 문구를 먼저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위에 1번 나와 있는 글머리 기호를 해주고 글꼴은 다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그런 다음에 동영상을 넣어주면 되죠. 이거는 문자 쓰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타자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외하게 되면 영문 점수만 따로 제외돼서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문구도 작성을 해줍니다. 작성해줄 때는 자, 글자를 작성하고 나서 엔터를 누른 다음엔 탭키를 눌러주면 목록 수준을 낮추는 현상이 발생하죠.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영타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요거는 엔터 눌러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자, 이 상태에서 테두리의 오른쪽을 눌러주고요. 도형 서식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 자동 맞춤 안함 들어갈게요. 이거는 크기를 줄였을 경우에 자동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막아주죠. 그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선택하여서 원하는 모양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화살표 눌러서 체크 라인이 없네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눌러주고 사용자 지정 자, W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많이 내려서 웹딩스가 아니죠. 윙딩스죠. 윙딩스 눌러서 확인 한 번 더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자, 이제 글꼴은 똑같이 전체 테두리 선택했죠. 전체 맑은 고딕이네요. 그리고 따로 글꼴은 24 굵게
그 다음에는 20. 자, 줄간격은 동일하죠? 줄간격은 1.5. 자, 그래서 맞춰주고요. 보면 뒤에가 잘 나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맞네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 그리고 문구를 수정해 줍니다. 다 입력을 해주고 난 다음에 크기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넣겠습니다. 삽입 상단에 비디오, 픽처 폴더에 똑같이 동일하게 있고요. 동영상. 자, 넣어주고 나면 재생 탭 들어가게 되면 자, 옵션이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입니다. 자동 실행 반복 재생. 크기를 줄여주고요. 약간 정사각형처럼 보이네요, 책에선. 그래서 저도 크기를 줄여줍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세 번째 슬라이드 완성했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보면 표를 그리고요. 가장 먼저 표를 그리고 그 다음 위에 도형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형까지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도 중요하지만 상단에 있는 글꼴 크기도 중요합니다. 표 삽입이므로 표 삽입 눌러서요. 자, 열 개수는 2개고요. 행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확인해주고 상단에 머리글 행, 줄무늬 행 제거해준 다음에요. 자, 그라데이션 효과는 어떤 걸 주라고 되어 있어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4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선택해주고 크기를 조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문구를 작성할게요. 자, 작성할 때는 한 칸 한 칸 선택해서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탭키를 눌러서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작성을 해주고 나면 자, 정렬을 먼저 해줘야겠죠. 테두리를 잡아서 레이아웃에서 가운데 정렬, 세로, 위아래 정렬 해주고요. 보면 여기 상태가 좀 더 길어야겠죠. 맞춰주세요. 이용까지 나오도록. 그리고 통신까지 나오네요. 밑에 광대역, 회선, 자, 원하는 곳에서 됐다가 뭐 적을 경우에는 늘려주는 게 맞는데요. 근데 늘렸을 때 요거는 맞는데 요거 내려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Shift 엔터를 눌러주면 되죠. 19,000 보다 저렴 통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상단에 있는 도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눌러서요. 도형 누르고요. 동일한 도형을 선택하고 그려줍니다. 그리고 도형 또 눌러서 자, 그려줍니다. 뒤에 있는 도형은 좌우 대칭 해주고요. 그 앞에 있는 도형은 수정해주면 되겠죠. 자, 뭔가 안 맞죠? 앞에 부분이 맞는데 노란색 조절점이 있는 건 뒤에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노란색 조절점으로 동일하게 변경해 줍니다. 자, 이 상태 글꼴 잘 되어 있는지 봐주겠습니다. 도둠 18이네요. 18. 자, 이 크기가 여기 전체에 대한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위를 잡고 복사를 해서
쭉 눌려주겠습니다.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색깔을 좀 더 예쁘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는 색깔을 변경해 주어도 되겠죠. 그리고 그 색깔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주면 되죠. 자, 삽입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도형 그리겠습니다. 도형 눌러서요. 도형을 선택해주고 그려줍니다. 자, 2칸, 그 다음에 아래는 3칸. 자, 그려주고요. 같이 선택해서 글꼴은 처음에 설정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같이 주겠습니다. 서식 들어가서요.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책에 나와 있는 건 선형 아래쪽 이네요. 선택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문구만 써주면 됩니다. 자, 상단에 제목을 쓰지 않았네요. 상단 제목 써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해서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2번째까지 저장되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가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저장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 수시로 저장을 했어야 합니다. 그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S 해서 위치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ITQ 들어가서 여기서 수험번호를 적고요. 기출 1, 이름이 기출 1입니다. 저장, 수험번호 짝대기, 성함을 적어주고 저장 눌러주면 상단에 이름이 저장한 이름으로 나오죠. 자, 여기까지 4슬라이드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5번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는요, 차트죠. 왼쪽에 세부 조건이 좀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그런 아이죠. 차트 하나만 하면 되니까요. 다른 거는 뭐 표 같은 경우는 도형도 그리고 그라데이션도 하고 도형 겹치기도 하고 많지만 이건 딱 차트만 있어요. 자, 점수가 크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목 먼저 입력할게요. 전용 회선 이용 요금 넣고요. 그 다음에 차트 선택해서 묶은 세로 막대형 되어 있네요. 확인. 자, 그러면 엑셀 창이 뜨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입력해 줍니다. 입력할 때는요, 2002년 하고요. 탭키 눌러서 옆으로 이동하면 되죠. 아니면 화살표 키로 이동해도 됩니다. 다 작성을 하고 나면 파란색 가지고 움직이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그러면 X창을 꺼준 후 보면 좌우가 바뀌어 있죠. 세로랑 가로가 바뀌어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 다시 들어가서요. 행렬 전환 가로 세로를 바꾸겠다 눌러주고 확인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엑셀창은 그것 때문에 띄운 거고요. 다시 X 해서 다음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조금 늘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차트 레이아웃 5번 선택하면 가장 비슷하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축 제목은 필요 없으니 선택 딜리트.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면 1번, 2번이 있죠. 2번에 글꼴 도둠 16이에요. 그리고 외곽선을 주는 거예요. 요까지 먼저, 가장 먼저 해주고 세부 조건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 선택해준 후 홈 들어가서 도둠 16 해주고 그 다음에 외곽선까지 서식, 윤곽선, 검정색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할게요. 제목은 세부 조건에 나와 있죠. 궁서 24 굵게 서식은 채우기 흰색 테두리 윤곽선 검정색
그림자는 오프셋 위쪽, 도형 효과죠. 그림자, 오프셋 위쪽. 자, 눌러주고 그 다음에 문구를 변경해 줍니다. 자, 입력해주고 나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거 차트 영역. 자, 영역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선택해주고 서식 탭에서 요걸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차트 영역은 흰색이 아니고 노란색이죠. 노란색. 그리고 그림 영역은 흰색. 그 다음에는 데이터 서식 벤처기업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자, 데이터에서 벤처기업 계열이에요. 벤처기업은 빨간색이죠. 요걸 선택해도 되고요. 상단에 있는 벤처기업 선택해도 되죠. 선택한 다음에 선택 영역 서식 들어갈게요.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도 똑같아요. 보조축 눌러주면 오른쪽에 숫자가 나오고요. 지금은 똑같은 세로 막대형이어서 겹쳐 있으니까 겹치지 않게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눌러서 꺾은 선형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할게요. 확인해주면 빨간색은 오른쪽, 파란색은 왼쪽 기준에 맞춰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값표시 중소기업 계열만, 중소기업은 파란색이죠. 선택을 한번 해주고 전체 선택되어 있는 거 보고 레이아웃에서 추가해주면 되는데 어떤 건지 모르죠? 요거는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어디 있죠? 위쪽에 있네요. 그러면 그림을 보고 어디에 있구나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테이블 표시래요. 아래 표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따로 변경할 것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형을 제외하고는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왼쪽에 0부터 2500까지 잘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가 들어가 있네요. 콤마 단위가 책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해서요. 오른쪽 축서식 들어가면 요거는 바꿔줄 필요가 없지만 저희 일단은 요 안에 있는 표시도 되어 있거든요. 주 눈금 바깥쪽 흰색을 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바깥쪽 짝대기 나오죠. 그 다음에 콤마 표시하러 갈게요. 표시 형식 들어가서 숫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표시가 되죠. 왜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닫기 눌러주면 되고요. 오른쪽도 볼게요. 오른쪽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숫자 단위도 다르네요. 그래서 선택하고 오른쪽 축서식 들어가면 최대값, 최소값은 동일하나 차이값, 주 단위가 다르다. 200이 아니고 0하고 400의 차이는 400이죠. 4 해주고 다음 칸 눌러주게 되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거는 요거 선이 없죠. 흰색 배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해주면 다음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도형 추가까지 진행할게요.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서 둥근 사각형 넣어주고요. 이 아이도 글꼴이 있어요. 홈 탭에 도둠 18 해주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파랑으로 적용. 그리고 테두리는 없음. 그리고 투명도까지 있습니다. 선택해서 오른쪽 개체 서식 투명도는 50 해주면 어딜 가나 투명해지죠. 자, 위치는 책에 나와 있는 걸 참고로 해서 눈대중으로 맞춰주고요. 자, 책에는 검정 글씨죠. 검정 글씨로 바꿔줄게요. 텍스트 채우기 검정색.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차트 문제 완성입니다. 차트는 문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항목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다른지 지금처럼 해주는 것이 가장 저는 빼먹지 않고 속도가 가장 붙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슬라이드는 상단에 글꼴 굴림 나오고요.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크게 스마트 아트랑 애니메이션에 대한 문제밖에 없어요. 자, 위에 있는 글꼴 꼭 기억해 두고 자, 아래 도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목을 입력해 줄게요. 입력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건 지워주고요.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탭 누를게요. 자, 요 도형이네요. 선택해서 하나만 그리고 드래그를 해줘서 컨트롤 시프트죠. 복사를 해봐서 위치가 어느 정도 얼추 맞는지 그거를 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지워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해서 저희 서식 기본 설정 하러 가볼게요. 윤곽선은 검정색, 두께는 4분의 3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이제 글꼴은 굴림의 18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오른쪽 기본 도형으로 설정 눌러주면 앞으로 도형이 이 상태로 가겠죠. 속성이. 자, 이 도형은 근데 현재 윤곽선이 다르죠. 두께는 2의 4분의 3이고요. 대시는 어떤 건지 파선인지 긴 파선인지 그림 보고 판단을 해주어야 해요. 자, 보면 긴 파선은 아니네요. 파선이네요. 파선 선택을 해주고 나면 도형이 되고요. 좀 너무 위로 갔네요.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삽입, 도형 선택을 하고 그려줍니다. 자, 문구는 항상 먼저 써주고요. 문구를 써주고 나면 이제 스마트 아트를 넣기 전에 아래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려서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지 좀 볼게요. 도형 눌러주고요. 하트가 있죠. 자, 컨트롤 시프트 자, 두 개 같이 늘려줘야겠죠?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고 늘려주기. 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도형 그려주고 검증 작성하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시프트 더블 클릭해서 좌우 대칭 문구는 자, 두 개가 좀 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 같이 만들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세로로 직선이니까 직선인 거 눌러주면 되죠. 연결점 나오면 선택해서 밑에까지 드래그 그리고 서식 가서 윤곽선은 검정색 윤곽선 두께는 2의 4분의 3 아니 4분의 1이죠. 4분의 1 도형 윤곽선 모양은 이제 어떤 모양인지 동그란 모양이네요. 선택해주면 완성이 되죠. 자, 이건 조금 더 밑에 와도 되겠다 싶으면 밑으로 내리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스마트 아트 삽입하면 돼요. 삽입 눌러서 스마트 아트 누르고 프로세스형 눌러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네요. 눌러서 확인 크기 조정해 주고요.
자, 스마트 아트도 똑같이 굴림의 18 해주고 문구를 입력해 줍니다. 자, 입력해 주고 왼쪽에 어떤 디자인 효과를 줄 건지 디자인 탭에 가서 선택하고 광택 처리라고 되어 있네요. 광택 처리. 자, 근데 보면 도형이 조금 붙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고 움직여주면 됩니다. 선택하고 뭐 이렇게 조절해주는 방법도 있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편한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삽입 스마트 아트 들어가서 그 다음 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형에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 확인. 자, 3개죠. 하나는 지워줄게요. 선택하고 딜리트 해도 되고요. 요게 좀 더 편하다 라고 했을 경우는 요거를 선택하고 지워주면 됩니다. 자, 문구 먼저 작성할게요. 고품질 광기업 선택하고 테두리 눌러서 줄여주고 위아래가 좀 촘촘히. 자, 그리고 효과는 요번에는 만화로 되어 있네요. 만화. 그리고 굴림의 18이니까 굴림 18 해주면 되죠. 자, 왼쪽은 다 끝났어요. 이제 오른쪽 그려줄게요. 오른쪽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들어가서 자, 이게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저는 10은 아니네요. 12 12인 것 같아요. 보면 책에 있는 꼭지점을 세면 12개거든요. 그러면 도형에 12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쪽 저희가 눈대중으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도형을 2개 한번 그려봤었죠. 그래서 그거를 맞추는 겁니다. 보면 뒤에 있는 도형과 동일한 크기로 맞춰주고요. 조금 모양이 다르죠. 노란색을 가지고 조금 조절을 해주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눌러서 이동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릴게요. 위에 있는 제목은 똑같죠? 선택하고 같이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선택해서 같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 다음에 얘는 좌우 바꾸기, 회전, 좌우 대칭 해주면 되죠. 자, 조금 위치가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같이 내려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도형 그릴게요. 삽입의 도형에 요 물방울 모양을 눌러서 그려줍니다. 좌우 대칭 바꿔주고 문구도 써주고요. 인터넷 라우터. 자, 그 다음에 햇님이네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햇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도형도 삽입, 도형. 자, 도형이 어디 있을까요? 자, 도형을 넣어주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한 후에 좌우 대칭. 같이 선택해서 정렬도 해주고 문구도 써줍니다. 자, 선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도형 먼저 할게요. 삽입의 도형에 그 다음 도형은 위에가 둘 다 깎인 거 선택을 해서 그려주고요.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하고 문구도 바꿔줍니다. 자, 크기가 안 맞죠? 자,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조금 늘려주고 같이 조정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도형 마지막 구름 모양 찾아주면 되죠. 구름 모양 선택해서 그려줍니다. 보면 요 라인 보면 좌우가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회전 좌우 대칭 그리고 스위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 남았죠. 삽입의 도형에 선 둥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양쪽에 동그라미니까 선택을 해서 연결점 선택하고 드래그 쭉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연결점까지 해주면 되죠. 이 상태에서 서식 들어가서 윤곽선은 검정색 그리고 두께는 2의 4분의 1 그 다음에 화살표는 동그라미. 그래서 너무 위에 있다. 그럼 밑으로 내려주면 되죠. 실선이 아니네요. 보고 윤곽선 대시 파선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됐고요. 이 상태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왼쪽만 선택해서 컨트롤 G, 오른쪽만 선택해서 컨트롤 G. 자, 번호 선택 같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 꼭 해주고요. 왼쪽 거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날아오기. 어디서요?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나타내기 효과 블라인드 효과 옵션은 새로 블라인드가 여기 있었군요. 새로 그러면 1번, 2번 같이 되고요. 컨트롤 S 꼭 눌러주고요. 컨트롤 S 저장. 여기까지 기출문제 1회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다 완성하고 나면 항상 처음부터 다시 빼먹은 건 없나, 잊은 건 없나 꼭 점검을 해주고요. 자, 다음에는 기출문제 2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